자, 이제 또 하자. 자, 이제 질문지 작성 시 유의점가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이라는 얘기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타적 이어야 돼요? 배타적 안 돼요? 배타적 이어야 돼요. 자, 이 쉐키 잘못한 거 뭐 있나요? 이하 이상. 그래서 이하를 싹 다 미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하를 싹 다 미만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 가능한 모든 보기를 제시할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포괄적, 포괄적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 항목의 포괄적. 자, 가장 흥미가 높은 과목은 직업속도 사문화, 사문화, 경제, 영어. 흥미가 다 없는데요. 자, 어떻게 돼요? 4번에서 기타. 자, 등교시 이용하는 운송수단, 도보, 버스 말고 뭐 있어요? 엄마차, 그치? 지하철, 엄마차, 자전거, 남친 킥보드 뒤에. 해보고 싶어? 롤러브레이드도 있었어요. 힐리스 오랜만에. 자, 세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질문.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재미있는 방송사, 가장 신뢰가 가는 방송사. 4번. 모원 표현을 전했다는데, 뭐가 문제죠? 정기적? 얼마나 정기적? 평균 노시간, 이것도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당신의 이거 아니 세 번째 진짜 괜찮은데, 당신의 주변 교육, 그 주변이 어디까지인지. 나의 주변은 서울 시내 전체. 그치? 그래서 5번, 학생들의 이성교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육체를 탐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 문제 찬성하십니까? 왜 찬성하면 무슨 변태 새끼에다가. 네. 그럼 어떻게 물어봤어야 돼요? 이성교제를 찬성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야지. 근데 그 끔찍한 얘기 있잖아. 그 왜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이렇게 감독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여학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 시험번 수업, 왜냐면 그 교실에 원서 있거든. 그 원서를 통해서 그 여학생의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아냈는데, 일단 그 감독관은 고등학교 선생님, 알바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그 시험 끝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시험 잘 봤어요. 오늘 감독한 감독관인데 당신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수능도 못 봤는데 개빡쳐가지고 고소를 해버렸는데요.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를 해요? 희롱? 성희롱도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2018년 수능 때 발생했던 게 요번에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무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상업적인 이해를 얻거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타인에게 알린 적도 없고 상업적으로 이익을 본 것도 없으므로 무죄. 그래서 그 선생님 다시 고등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어느 과도인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설마 유부남은 아니겠지? 그럼 지금 진짜 26살짜리 그 이성을 센지 얼마 안 되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 그것도 힘든데. 그나마 예시를 가능성이 있어. 뭐 선생님 다 뽑히면 선생님.
그래 그거 있구나 이거. 아, 그게 아니에요. 감독관 가면 안 되겠다. 감독관 가면 안 되겠다. 그냥 뭐 지금 아뭐 재생 자,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기출로 확인 갑시다. 기출로 확인. 자, 청소년 친구 관계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적으로 선택한 가구는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애들과 사귈수록 그 비행 경험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가설과 거꾸로 비행 나쁜 짓을 많이 할수록 비행 친구와 교제가 많아진다. 서로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전국 고등학생 중 도시 남학생 500명, 농촌 500명. 뭔 조합입니까? 이게 뭔 조합입니까? 무작위로 추천을. 무작위는 좋은데 이미 앞에서 무작위가 아니죠. 그죠? 자신의 비행 횟수, 비행 경험 있는 친구의 수 이런 솔직히 쓸까? 설문조사 실시했다. 분석 결과 두 가설 중에 후자니까 나쁜 짓을 할수록 나쁜 친구의 교제가 많아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 모집단은요. 모집단 청소년이고 모집단 청소년. 표본은요. 자, 저걸 얘기해 보세요. 그 기억니 리을 미음 비읍으로. 그렇죠. 디귿과 리을입니다. 이거 남학생까지 끊어진 게 500명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표본은 맞아요. 오케이. 그다음 종속 변수요. 자, 종속이니까 결과요. 그러니까 가설 수용된 거에서 따져봅시다. 수용된 거에서 결론은 그렇지. 비행 친구와의 교제.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비행 경험입니다. 두 번째,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의 건전한 인성형성과 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했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생 1000명 무작위 추출. 요럴 때는 일단 근데 이걸 이렇게 내놓고 이게 일반화가 된다 안 된다가 출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일단 큰 문제는 없네로 가셔야 돼요. 자, 타인 배려 정도, 관용 정신 정도 지수화. 요거는 뭐를 지수한 겁니까, 여러분? 독립 변수입니까? 종속 변수입니까? 모르죠, 아직은. 그리고 조사 대상자를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A집단과 전 B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봉사활동 시간이 타인의 배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용 정신 정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제 알겠네요. 자, 일단 독립 변수, 즉 원인은 뭡니까? 봉사활동. 그죠? 독립 변수가 봉사활동.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건전한 인성 형성입니다. 건전한 인성 형성. 그러면 그 종속 변수인 건전한 인성 형성을 개조작한 건 기억력 중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디귿이 바로 이걸 조작적 정의한 거죠. 자, 이제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은요? 고등학생. 표본은요? 기억력 디귿을 하면? 네, 니은. 니은의 청명이 바로. 근데 여러분 이거 그 미음과 비읍을 보면요. 미음에 보면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A 적은 B니까 이거 실험 집단, 통지 집단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되게 꼭 나올 텐데 질문지법에서 분류할 때 A 집단, B 집단 이거는 질문지의 분류예요. 선생님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X가 봉사활동이었잖아요. 이걸 조작 정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면 많다 적다예요. 많다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 적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겠지. 연간 어느 정도 된 봉사활동이 많은 걸까? 몇 시간이 많은 거니? 한 달에 한 달에 10시간이 맞나? 5시간 5시 그래? 그렇게 안 왔나? 그것도 안 해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한 달에 5시간이 넘는 학생, 한 달에 5시간이 안 되는 학생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겠지. 질문한 거 이거야. 첫 번째, 당신은 한 달에 봉사활동을 5시간 이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번 5시간 이상 한다, 2번 안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봉사활동 시간 한 달 5시간 이상 이하로 나눈 거는 이상 미만으로 나눈 거는 조작정, 뭘 조작 정의한 거? 봉사활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A 집단, 얘네들 A 집단, 얘네들 B 집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1번 항목을 그렇게 물어봤잖아. 당신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그치? 그럼 넘는 애들을 A 그룹으로, 안 넘는 애들 B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문지를 나눈 것이 절대로 실험 집단, 통 집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거 꼭 이렇게 됩니다. 미음은 실험 집단, 비음은 거짓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실험법을 조금 자세하게 봅니다. 실험법. 자, 실험법의 특징.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자, 거기 예를 한번 보시면, 사문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수능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수능 점수는 사문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높아진다라고 써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가 x 뒤를 y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수능 점수가 오히려 y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존재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예외 얘기해 보세요. 어떤 예외가 있어요? 실험 집단만 한 개 있는 경우, 또는 실험 집단만 두 개 있는 경우. 장점. 자, 장점 갑니다. 인과관계 규명. 인과관계 규명에 적절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건 땡땡 검증.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이 효과적이다. 단점. 사연상의 경우 가상적상을 조작하기가 어려우며 완벽한 변수 통제. 선생님, 완벽한 변수 통제가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거 뭐였지? 이건 필요없네. 이거 말고 완벽한 변수 통제 뭐냐면, 그 사문화 EBS를 많이 들은 애가 점수가 높을 것이다. 그냥 뭐만 느껴야 돼? EBS만 느껴야 되는데 얘가 막 학원도 다니고 가외 받고 막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변수 통제.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에서 이 가능성을 했는데, 모든 실험은 윤리적 문제 발생하죠? 예를 들면 급식을 먹는데 3학년 아이들과 2학년 아이들을 각각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3학년 아이들은 음료수 대신에 물 대신에 맥주를 지급하고 2학년 아이들은 평소대로 물을 마시겠다. 그 결과 3학년 아이들의 수능 점수가 대단히 많이 올라갔다. 오, 좋은데. 역시 맥주다. 결론이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맥주가 나오는 거지. 정수기에서. 그 이제 5교시, 6교시쯤 되면 이제 선생님 올라보는 거죠. 막 가고 막 애초 토하는 애 있고 막 선생님 배 들고 뭐야 씨발. 자, 3학년은 맥주, 2학년은 물. 이건 유리적 문제 발생하죠. 그죠? 쌤 2학년 물 먹인 게 유리적. 그렇죠. 그럼 2학년 소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누가 실험단이에요? 나 맥주 안 돼요. 둘 다 실험단. 둘 다 실험. 맥주가 탄산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는 지금 이런 건 어때? 점심시간마다 각자 좋아하는 반찬을 딱 특별히 제공하였다. 이건 좋지. 그러니까 항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표지 있잖아. 오늘 표지. 인과관계. 봐봐. 그래. 오늘 그 표지가 그거 되게 유명한 실험이거든. 자, 여기 윤리적 문제 발생하고 볼게요. 그 실험 뭐냐면 아기를 처음부터 쥐와 친하게 지내게 했어요. 온순한 쥐를 일부러 택했고요. 이 쥐랑 이 아기가 친구처럼 지내게 했어요. 먹이도 주고 막 이렇게 친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실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른들이 와서 저 쥐를 만질 때 뭔가 굉장히 고통을 느끼겠어요. 이게 쥐가 손에 닿으면 하고 뛰어나가 막 이렇게 연구원들이 점점 그 쥐에 대한 공포심을 주어줬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쥐가 친구였는데 어른들이 그 쥐만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파하는 걸 보고 얘가 이제 쥐만 봐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는 나중에 결국 쥐뿐만 아니라 털을 가진 모든 동물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 실험은 성공했죠. 근데 윤리적 문제는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 귀여운 애기가 어떻게 해? 이거 그치? 파추핑 이런 거 봐야 될 애가 쥐만 쳐다보고 그래서 놓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 아니 그냥 귀여서 걔를 원래 편출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핑을 낸 걸. 좀 그래서 걔는 그냥 뒷면으로 갖고 앞면으로 불쌍하게 넣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유리정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자기 머리는 아니 털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그 미키마우스 모델 취향서. 와 대단해.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밑에 건 여러분들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실험법 요거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음악 감상이 우울증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 일단 여기 x, y 찾아봅시다. x는 뭐고요? 음악 감상. y는 우울증 개선. 실험과 통계 집단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간헐 기준으로 각 집단이 위치하는 영역은 오른쪽 그림과 측정된다 했는데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자 기억.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집단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울한 애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봐봐. 가는 우울하지만 나는 우울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졸라 우울한 애들이에요. 졸라 우울한 애들인데 음악 감상 누가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악 감상 하게 된 집단이 나. 자 그러면 실험 전에 종소편 즉 우울증 정도를 측정해야 되는 집단은 갑니까 납니까? 둘 다. 둘 다. 실험으로 인해 긍정적 변화 나타나기 기대하는 집단은? 오케이.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요런 그림이 되게 특이한데 이것도 봐요. 2014년 누가 떠올라요? 현민. 그죠? 밑에 2013년 누가 떠올라요? 현민. 자, X 프로그램의 적용이 Y의 증가에 효과적일 것이다. 어디 봅시다. A 집단, B 집단, A1, B1 프로그램 적용 안 적용을 했는데 실험 집단은요? X 프로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 썼을 때는요 프로그램이 무조건 독립변수. 그 프로그램 붙은 게 무조건 독립변수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뭐를 어떻게 몇 번 측정했습니까? 종속변수 2번. 사전 사후 둘 다 Y 값이에요. 그 써 있잖아. Y 값이라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둘 다 Y 값을 측정하는 거고요. X는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X예요. 이때 실험 집단은 당연히 A, 통제 집단 B. 자 가설 수용 조건. 자 이거 봐봐. 너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에. 이 가설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A2가 B2보다 크면 된다. 오답이에요. 오답. 그럼 어떻게 될게요? 이거 이렇게 돼요. A2-A1의 값이 B2-B1의 값보다 유의미하게 커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사후, 그러니까 사전-사후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비교해. 사후 검사 값 두 개만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갑은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놀이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자, 프로그램 나오네요. 프로그램 무조건? 그렇죠. X예요. 프로그램 무조건 X. 갑은 A 초등학교 학생 중 3학년 1반 학생들과 2반 학생들의 연구를 선정하여 사전 검사를 했고요. 자, 사전 검사 뭘 측정한다고요? 종속 변수. 자아 존중감이요. 이후 3학년 2반 애들에 대해서만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두 번 모두 사후 검사를 했다. 자, 뭐 집단은요? 기억. 그렇죠. 기억. 자, 표본은요, 두 개. 오케이. 그래서 아까 질문지에서는 응답한 1000명이 표본이고요. 실험법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표본이에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 종속 변수요. 종속 변수가 결과니까 니은 자아 존중감이 되고요. 독립 변수는 항상 프로그램이니까 디귿. 이때 통제 집단은 2반 애들이 했으니까 그럼 1반 애들 미음이 통제 그 다음에 비읍이 실험.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와 이거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한지 보세요. 갑은 이중 언어 교육은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주민 언어로 하는 거예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러니까 얄라뽕 따위가 있는 반에서 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땡땡 초등학교 4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표와 같은 계획을 세워 실험을 했다. 두 학급의 학생 수는 30명으로 같으며 특정 국가에서 온 이주민 자녀가 8명씩. 오 좋네.
아주 다국적이네요. 자, 이때 공통적인 조치와 서로 다른 조치. 실험 결과 4학년 1반과 달리 2반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점수에 의미 있는 향상이 나타나 가설은 수용되었다. 오호,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가 통제 집단, 누가 실험 집단이에요? 그렇죠. 2반이 실험이 됐죠. 왜? 2반이 가설 수용됐다 했을까? 2반이 올라가. 그래서 2반이 실험 집단, 1반이 통제 집단. 자, 이제 애매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모집단 뭡니까? 모집단이 없습니다. 모집단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표본은요. 4학년에 땡땡 초등학교 4학년 두 학급. 그지? 땡땡 초등학교 4학년 두 학급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 뭐 빨라요? 예. 종속 변수는 다문화 수용성. 독립 변수는요? 이중 언어 교육. 자, 밑에 통계적 관찰의 대상이 된 집단 전체를 모집단, 그리고 실제로 관측한 샘플이 표본 집단. 오, 그 밑에는 중요한 거네.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몇 차 자료라고 하죠? 1차 자료. 1차 자료에 뭐가 있죠? 그걸 써놓읍시다. 1차 자료에 실, 질, 면, 참. 다 1차 자료예요.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랑 작업이 싹 다 1차 자료고요. 1차 자료를 토대로 가공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르게 쓰자. 1차 자료를 토대로 가공한 게 아니라 기존에 완성된 자료예요. 기존에 완성된. 이게 2차 자료. 그래서 이 무슨 법만 있다 이게는 2차 자료는 문헌 연구. 자, 또 가봅시다. 자료 수집 상황의 형식성과 비형식성. 여러분 이거 가나다라 했잖아 얘들아.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측법을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극과 극. 가장 높은 데 있는 가랑 가장 낮은 데 있는 나를 먼저 찾아볼게요. 지금 가는 조작 및 통제 정도가 1등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했잖아. 조작화 정도, 통제 정도. 그걸 공부했는데 어떻게 돼요 순서가? 실, 질, 면, 참. 이렇게 돼요. 실, 질, 면, 참. 따라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애가 가가 실험법. 그치? 그리고 나가 내 밑에 있는 나가 그랬죠. 이거 나와요 이거 100%. 그래서 가가 실험법, 나가 참여관찰이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길쭉한 애랑 누워있는 애를 봐야 돼. 길쭉한 애가 질문지. 왜? 걔가 지금 통제 정도가 더 높잖아. 그리고 옆으로 누운 애가 면접. 요것도 2010년대부터 요거 낼 것 같다. 아까 나 그거 봐라. 음악 감상 그 우울증. 너 딱 진짜 우리 현민쌤의 그 진짜 7080 세대에 맞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해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거 경제성, 조작 및 통제 정도, 객관성 있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다. 조작 및 통제 정도만 가지고 다 답 찾을 수 있어요. 왜? 플러스 하나,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두 개거든. 찾아보세요. 자, 위에 어떻게 될까요? 질, 실, 면, 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질실면참이에요. 그죠? 질실면참. 오케이. 왜? 플러스 한 개, 플러스 두 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질실면참. 자, 밑에 수량화된 2차 자료는 무슨 법? 아니 2차 자료잖아요. 문헌연구. 2차 자료 무조건 문헌연구예요.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한 가설에 설정되는 거 두 개. 질문지랑 실험법. 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묻지 않아야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묻지 않아야 된다. 없습니다. 예? 그냥 질문지 주관적 인식 묻지 않잖아요. 주관적 인식 묻는 건데. 거꾸로 주관적 인식을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은 그걸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건 다 주관적인 거거든. 원래 질문지는 주관적 인식을 묻는 거지 객관적 사실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프로야구 선수는 남자입니까? 진짜 왜 남자만 있어? 생각을 안 해봤네? 왜 남자만 있지 프로야구 선수가?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는데 야구하는 애들 왜 안 봐봐? 아무튼 프로야구 선수가 모두 남자만 된 것에 대해 어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이런 거. 그치? 아무튼 주관적 인식 물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주관적 인식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수특에도 있어요. 수특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특에. 그 다음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거 두 가지. 질문지와 면접.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거 두 가지. 실험법과 질문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 통제는 딱 하나인데? 실험법. 쌩쌩한 자료. 여러분 생생한 자료가 실제적 자료로서 이거는 참여 관찰이에요. 와 드디어 여러분 1단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1단 끝납니다. 1단의 마지막. 다음 난생의 탐구 태도와 자 일단 탐구 태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탐구 태도 네 가지. 개객상성. 개방. 객반. 상대. 성찰. 자, 빈칸 메꿔볼게요, 여러분. 1번이 성찰이에요. 1번이 성찰적 태도. 2번이 객관적 태도. 그리고 3번 나온 게 뭐니? 개방적 태도. 오케이. 성찰, 객관, 개방, 상대. 근데 우리가 외울 땐 개객상성. 자, 성찰 갑니다. 익숙한 현상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그렇게 해도 뭘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급식을 1학년, 2학년 하면 누가 먼저 먹어요? 3학년이? 왜요? 그게 성찰적 태도예요. 자, 3학년 학생들 급식법으로 내려서 교실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3학년 먼저 먹어요? 저들 돼지예요? 왜 2학년?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니? 돌아가면서 해야지. 1, 2, 3. 그렇게 생각하니? 3학년이 먼저 먹는 게 낫다? 그래? 오, 아주 예의 바른 학생이네. 니네 한꺼번에 다 먹는 거지. 그럼 점수가 되게 길잖아. 그거 어떻게 그럼 점수가 달라 학년마다? 그 방식으로. 대원외고는 학년마다 급식이 달라요. 와.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두 개가 있어. 와. 혹시 다르다. 최소 두 개는 있어요. 소환형 대대원 외고가 소환형 중학교 때까지 그 걔네들은 니네 얘기 들으면 왜? 그럴걸? 왜 서명이 먼저 먹어? 각자 먹으면 되잖아. 우린 각자 먹을 데가 없어.
아니 여기 생각보다 코앞에 안 울지 마, 울지 마. 그 그냥 거의 한 유식원에 그밥 먹는 거 그런 게 제일 치사한 건데 그치? 자, 그 익숙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상이 이면에 담기는 발생의 원인이나 원리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에 대해 적정 능동도 살펴보는 태도. 그럼 프로포즈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거 따지는 게 그런 게 성찰돼요. 네가 반지를 케이크 안에다 넣고 주는 거야. 네가 남자가 먹다가 이빨 부러지게. 그지? 야, 이걸 네가 준비해. 야 새끼야, 그게 어딨어? 여자가 준비할 수도 있지. 이런 게 이상화도 여자가 있다는데 이상화도 이상화 가면 여자가 이상화가 있다. 멋있다. 스케이트 선수. 역시. 자, 아무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따지는 거 물어본다고요? 성찰.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성찰에 원래 두 가지 있어요. 성찰의 첫 번째 뜻이 여기 나오는 why. 왜요? 왜 사망이 먼저 처먹어요? 이거고 또 하나는 연구 과정을 성찰하는 거예요. 연구 과정. 즉 내가 해온 연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나는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자료를 해석할 때 내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 그것도 성찰이에요. 그래서 성찰은 두 가지. 왜요?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자, 두 번째 객관. 자, 객관은 여러분 조심할 게 여기 있고 빠졌는데 객관적 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야 돼요. 왜요? 가치과 사실을 분리하는데 뭐만 봐요? 사실만. 근데 이게 아까 뭐랑 비슷했니 아까?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 그렇지. 양적 연구도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사실만. 객관적 태도도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사실만. 특히 여러분 4번에 써있는 제3자의 관점. 4번에 써있는 제3자의 관점. 그다음 3번 개방. 그럼 개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개방은 선택지가 되게 많아서 중요한데 첫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 두 번째, 실증될 때까지 가설로 받아들임.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말이에요. 저거 병신 같아요. 3번 똑같은 말이에요. 4번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 허용. 5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한다. 검증될 때까지 가설일 뿐이다. 내 주장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하자. 오케이. 자, 오늘 이승엽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아 타이거즈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기아가 정말 다르다. 기아는 다르다. 기아가 잘 치고 잘 달린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무슨 자세입니까? 개방. 객관에 더 가깝죠. 객관에. 왜냐하면 얘는 두산 감독이니까 두산이 무너지면 주제예요. 감독이. 두산 감독이니까 두산의 입장에서 별 볼일 없다 이래야 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아가 잘한다. 기아가 원탑이다. 라고 말하는 건 객관적이죠. 맞아. 올해까지 기아가 우승하고 내년부터 LG. LG. 그치? 내년부터 LG. 하나는 안 되지. 하나는. 하나로 때 그렇지. 하나는 되지 마. 기우 뜨잖아. 제발. 이건 KTV지. 한거 봐야지 이제. 말할 수 없어. 프로를 가야 그렇지. 나중에 연애하려면 야구장 가. 자, 그다음 상대주의적 태도이다. 상대주의는 자, 뭘 고려? 1번에 어떤 거요? 특수성 고려. 1번에서 특수성 고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의 맥락. 그 사회의 맥락. 그 다음에 3번은 고유한 가치. 그래서 여러분 상대주의는 여러분 두 가지 고유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유성과 특수성. 자, 그 다음 땀과 연구윤리 목적 조사 대상자를 보호하자. 내용 필요 없다. 연구자의 윤리적 원칙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게 중요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지. 세 가지.
첫째,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두 번째,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그다음 세 번째가 연구 결과의 공표. 아, 깔끔합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 이게 딱 세 개예요. 대상자, 과정, 결과. 자, 첫째, 대상자. 자, 대상자에 대해서 어때야 되냐? 일단 첫째,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까지 줄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땡땡적 동의. 자발적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발적 동의.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가 그냥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목적, 과정, 그리고 이게 만약 실험이면 여러분 부작용까지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어머니 이 실험은요, 이 애가 나중에 그 동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애 뒤를 보고 울 수도 있죠. 엄마가 돈만 많이 주시면 괜찮아요. 우리 애는 뭐 괜찮아요. 동생도 데려올까요? 자, 그 경우에 그럼 엄마가 이렇게 동의했으면 자발적이 된 건가요? 안 됩니다. 아이가 동의해야 되는데 아이가 할 거니? 오! 어머니 애가 한답니다. 자, 연구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에는 반드시 끝나자마자 해야 된다. 이런 게 왜 저런 거 있잖아. 왜 저기 길거리 실험실 같은 거, 길거리 실험실 같은 거, 그걸 미리 얘기해 주면 아무도 안 속으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아까 영향과 피해를 자세히 이것도 뭐에 들어간다고요? 다 자발적 동의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놨는데 연구 목적, 연구 과정, 그 다음에 영향, 예상되는 피해 다 이걸 한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게 자발적 동의예요. 그 다음에 3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되면 아까 그 실험, 그 애기 막았어야죠. 애기가 많이 필요하네? 다른 데 해봅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연구를 끝냈어야 돼요. 다음 4번. 아니 여러분, 이게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명단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익명성. 그래서 시험제 만약에 이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조사 대상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안 돼요. 자, 연구 과정과 관련된 거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두 번째 거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번 왜곡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 연구 결과의 공표. 자, 두 번째 줄이요. 결과, 은폐, 왜곡, 축소, 과장, 문호. 그 다음에 출처를 정확하게. 세 번째 지원받았을 때는 적절하게 밝혀야. 여러분 지원받았을 때 적절하게 밝힌다는 게 뭔 말이냐면 니네 학교가 자, 한영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가 학습 효과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더니 대단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전부 메가스터디에 인강을 들은 것으로 밝혀져서 메가스터디가 효과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알고 봤더니 한영외고가 메가스터디로부터 교육지원금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걸 밝히지 않고 자기네가 후원했다는 걸 밝히지 않고 예를 들어 그렇게 메가스터디가 그런 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메가스터디가 효과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그럼 맡긴 거잖아. 그럼 실험이나 이런 것들 전부 그 연구를 그쪽으로 하게 하잖아. 대신에 반드시 나중에 얘기를 써줘야 돼. 나는 메가스터디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블로그에 보면 리뷰 맨 끝에 보면 되게 칭찬만 써있는데 본 리뷰는 업체로부터 그죠? 그런 거 밝혀라 이거죠. 자, 고비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이제 탐구 태도만 보고 쉬었다가 문제 풀고 여러분들 집에 갑니다. 자, 일단 탐구 태도 21페이지 하고 21페이지 밑에 안 보셔도 돼요. 21페이지. 자, 탐구 태도 머릿속에 뭐 떠올라요? 계획상성. 이게 떠올라야 돼. 계획상성. 개방, 객관, 상대, 성찰, 계획상성. 자, 바로 갑니다. 제3자. 객관. 특수성, 고유성 인정. 상대. 유연하고 수용적 태도. 이거 개방이에요.
타인의 주장을 편견 없이 수용. 이것도 개방. 굿. 경험적 자를 중시하는 실사구시. 그치. 왜냐하면 실사 없이 사실 보는 거니까 사실. 객관. 과학적 근거. 그렇지. 다양할 수 있다. 개방이에요. 개방. 왜냐면 나하고 보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가 개방이에요. 봐봐, 너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다음 주관적 가치와 이를 배제하자. 객. 그지? 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자. 요건 상대. 요건 상대. 이면을 들여다보자. 성찰. 오케이. 이면을 들여다보자. 성찰. 다음. 자, 연구를 익명성을 보장하라. 연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자. 이거 뭐 하라는 거냐면 대상자인지 과정인지 결과인지를 쓰라는 거야. 첫째, 대상 익명성. 대상자지 뭐. 자, 관련 정보 사전 제공. 대상자. 세 번째 것도 대상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게 뭔 말이냐면 블랙핑크에 대한 자료를 끝냈다. 그러나 나는 얄라뽕 따위가 싫어서 네 4년권을 뺐다. 그런 게 바로 자의적 자료 선별. 그죠?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연구 과정.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조작, 위조, 변조. 요거는 연구 결과죠. 자, 지금 시각 13분. 23번부터 다시 요 나머지 거 끝내고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민학교 거만 풀 거야. 민학교 거 왜 이렇게 많니? 헐. 32페이지까지네요. 야, 요거 저걸로 할까? 우리 능력별 퇴근제? 아 선생님. 아니네. 찬이가 아니네. 너무 힘들어요. 아 빨리 풀어 빨리. 그냥 예. 한 페이지 같이 볼게. 한 페이지 같이. 우리 찬영이 힘들면 안 되겠다.